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동환, 김은지, 쓰다. RHK 코리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제 직업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저는 이렇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네 책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커피도 주고 책도 소개하면서요.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서는 전혀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자를 소개할게요. 이동환. 해화동에서 피더팩이라는 책방을 운영했었다. 책과 관련된 모임을 주로 했으며 1,500회 이상 다양한 모임을 진행했다. 서로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만나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작은 실마리를 찾아가길 희망했다. 현재는 독서 플랫폼을 통해 모임을 진행하며 작품을 쓰고 있다. 일상에서 좋아한다는 것을 즐기다가 매일 좋아하는 순간을 만들어 매번 마주치는 일은 아무래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듯 싶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상상해보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보물찾기 하듯 딱 잡히지가 않는다. 잠깐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을 뿐 보통 날과 다를 바 없었다. 그 보통 날에서 찾아온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간직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지난 보통날을 보내면서 안녕 책방 2020년 여름 보통날을 보내는 이 동안으로부터 기쁨을 후회하면서 후회를 기뻐하면서 위의 문장은 내가 쓴 시 서보 기구의 마지막 부분이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 엄청 행복해 했는데 나중에 그로 인해 마음을 고생하게 되는 일 누구나 직접 겪었거나 옆에서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행복이 무엇일까? 잘 알고 있지만 또 결코 알 수 없는 것.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겪어온 기쁨과 슬픔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성의 있게 해보고 싶은 작업이다. 이 책의 원고를 쓰면서 내가 너무 솔직해져서 신기했다. 책방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꺼낸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한 줄의 문장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나는 그것은 분명한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2020년 여름 좋아하는 일을 늘 찾고 있는 김은지로부터 차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괜찮지만은 않습니다. 걷다 보니 괜찮아진 오늘. 이 책에는 중간중간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림이 참 따뜻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방 문을 열고 뒷문 오른편에 위치한 전구 스위치를 올린다. 환해진 책방이 먼저 커피를 한 잔 내린다. 앞문을 열고 환기를 한번 시킨다. 사실 책 구입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손님이 더 많긴 했다. 모든 모임은 사실 어떤 테마로 결국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을 맺는다. 전업 시인, 나는 시를 발표하고 문예지의 청탁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었는데 폐업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어서요. 폐업 신고를 했다. 시인들의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지만 매일 마음껏 글을 쓰면 좋지 않을까?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글이라는 게 산에 들어가서도 외국으로 떠나서도 작업실을 구해서 안 써지면 안 써진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나도 경험한 바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폐업 신고는 나의 태도였다. 로망이었던 책방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태도. 나는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닌데도 책방에서 일하는 동안 2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3시집 1권의 원고를 썼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이 글도 쓰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까?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답은 다를 것이다. 주머니 속의 단어들이라는 책방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 숙소로 갈 때마다 케빈과 나는 다다이즘을 이야기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책방이 문을 닫지 않는 곳이라면 잠시 안심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 주머니 속에서 책방의 의미를 하나 더 꺼낸 여행이었다. 책방은 내게 좋고 행복하다는 것에 부족한 마음도 채울 줄 알아야 힘을 가르쳐줬고 가장 익숙한 것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익숙하고 마주하는 일상에서 보내는 나날들 속에서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내고 보관하는 일이 모든 면에서 행복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인 듯하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책이 있지만 오늘의 나의 상태에 맞는 가장 적당한 책을 찾기 위해 집중한다. 가을과 겨울 사이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 나는 특히나 가을과 겨울 사이 그 줌이 가장 좋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라는 책처럼 가을과 겨울 사이가 꼭 그렇다. 추운 건 싫은데 선선히 부는 바람은 좋고 생각이 많아지는 건 싫은데 생각에 잠기는 건 좋았다. 오늘 아침 산책길을 나서면서 유독 그런 생각에 더 많이 잠겼다. 이른 아침부터 제법 차가워진 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리다가 바닥에 있는 낙엽을 발견했다.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숨기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시간은 오히려 입을 닫게 했고 쌀쌀해진 날씨는 날 웅크리게 만들었다. 힘을 들이지 않고 누군가가 어깨를 내어주길 기대하지 않고서 온전히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계절의 한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그 계절에 받은 책 한 권으로 마음을 다했다. 걷다 보니 괜찮아진 오늘. 여행의 의미, 여행이란 말은 혼자 쓰이지 않는다. 떠난다라는 말이 함께 붙는다. 나는 여행이란 말이 보일 때면 떠난다라는 말에 더 눈길이 갔다. 지친다와 쉬고 싶다처럼 엄밀히 말하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 지금의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붙잡지 못할 자유를 여유라는 그럴듯한 말로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시간을 내서 억지로 나를 멀리 보내어주니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속박같이 다가왔다. 그 잠깐의 여운이 편안함을 주지만 진정한 휴식이라고 속삭이며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꽤나 멀게 느껴졌다. 직접적인 내 삶과 마주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약이 무엇일까 스쳐 생각해 볼 때 혼자 걷는 날이 많아졌다.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한 동네에 숨을 고르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책 한 권 꼭 다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하다 잠이 들면 편안했다. 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그렇게 정리했다. 조금은 시시하고 덜 화려하게 비춰질지 몰라도 지금은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 사는 게 그런 건가? 우리는 엇비슷한 하루를 매일 살아간다. 그 굴레 속에서 약간은 다른 하루였으면 하는, 정확하게는 조금은 행복한 하루가 찾아오길 바란다. 뜻밖의 좋은 순간이 찾아오면 나머지 하루, 곧 내일의 하루를 버틸 만한 약간의 고리가 생기겠죠. 혹여라도 약간의 좋은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스스로 처진 어깨를 토닥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구나.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시간이 나머지를 버틴다는 거. 그건 어쩌면 그간에 좋았던 약간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하루일지도 모른다. 수익이 생기는 순간 사라지는 어떤 것. 일부러 수익을 안 내는 걸까요? 취미의 즐거움을 지키려고 하하 웃음으로 대화하는 마무리. 만약 사장님이 낚시로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직업 어부가 된다면 새로운 기쁨과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편한 표정으로 낚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무에게 배운 거, 우연히 들린 북카페에서 나무에 관한 책을 만났다. 자연 책방에서 처음으로 고른 책을 고르기 위해 들러보다 알게 된 사실은 그 책방은 자연에 대한 책만 다루는 공간이었다. 책에서 말하는 나무는 세상 무엇에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존재. 나무는 어떤 시기에는 힘을 비축하다가 시기 적절할 때 온 힘을 뿌리에 쏟고 성장을 위해 매년 새로운 잎을 만들고 떨구면서 불필요한 격가지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 이런 나무의 지혜도 배우면 좋을 것 같네요.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난 나무는 혼자 버티는 힘을 기르며 외부의 위협이 있는 환경에서 있는 나무는 가시로 긴장을 곤두세운다. 반면에 지나친 사랑으로 보살펴 아침 저녁으로 만져보고 흙을 다지면서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나무는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또 빈틈이 없는 빼곡한 나무 숲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책방을 나오면서 주인 또한 자연과 닮아 있지 않을까 자연스레 상상해 보았다. 추천의 글. 밤길을 걷다 마주친 책방 불빛이 참 따뜻해서 발걸음을 늦춘 적이 있다. 그 불빛이 단단하게 느껴진 것은 문 닫힌 책방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분위기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주인을 닮은 것 같아서였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저지르는 듯 사는 삶은 경이롭고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렇게 슬쩍 미친 척 하면서 사는 삶은 스스로를 높은 곳으로 견인한다. 스스로에게 관 하나를 꽂아 기운을 불어넣은 다음 그 에너지로 삶을 밀고 나가는 힘. 이 한 권의 책이 따뜻하고 평화롭고 정갈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처럼 여행하듯 살면 된다. 조금 힘을 빼고 조금은 넉살을 실어서 인생을 가볍게 가볍게. 이병률 시인, 여행작가. 출근, 퇴근, 출근, 퇴근의 반복인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상 속에서 지쳐가고 있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일상 속에서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힘이 될 수 있는 책,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책이 좋아서 서점을 차렸고 글이 좋아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